안녕하세요. 똘똘세대 향원입니다. 결혼 후 통장을 합치고 다시금 통장을 쪼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돈 관리는 누가 할지, 그리고 통장을 합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링크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주세요. 남편의 월급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저는 돈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각 통장에 따로 돈을 이체해줘요. 10년 전쯤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4개의 통장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고정비, 변동비, 비상금 통장, 그리고 투자비 통장이에요. 고정비는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통신비, 인터넷 비용, 월세, 보험료, 그리고 부부 각자에게 주는 용돈까지도 저는 고정비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비는 매달 바뀌는 금액이에요. 식비, 외식비, 생활용품비, 의류 미용비, 교육비, 그리고 취미활동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돈, 이런 거를 저는 변동비 통장에 넣어둬요. 그리고 비상금 통장에는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월급의 2배에서 3배 정도는 넣어두라고 하거든요. 저의 경우는 비상금뿐만 아니라 1년에 반드시 써야 하는 돈, 어버이날, 추석, 설날, 그리고 부모님들의 생신, 이런 행사에 들어갈 돈들을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둬요. 저희는 결혼을 할 때 축의금으로 받은 돈들을 바로 이 비상금 통장에다가 넣어뒀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고 그 분들에게 또 경조사비로 써야 하는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미리 넣어뒀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세금도 저는 이 통장에다가 미리 넣어둬요. 이미 나갈 것이라는 게 확실하고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두면 나중에 적금을 중간에 깨야 된다거나 혹은 가계부를 쓰다가 멘붕이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비 통장이에요. 투자비 통장에는 예를 들어 적금, ELS, 공모주, 펀드, 주식 등등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용해야 하는 돈들을 미리 넣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큰 통장에 하나 들어가고 거기에서 적금, 그 다음에 적립식 펀드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된다면 매달 전체 돈에서 몇 % 정도를 우리가 투자비에 쓰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혹시 그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1년에 사용해야 할 돈들, 그거를 각 월별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월에는 자동차세, 2월에는 설날, 그 다음에 3월에는 어머님 생신, 4월에는 아버님 생신, 5월에는 어버이날, 이런 식으로 각 항목에 따라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합계를 낸 다음에 1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평균적으로 매달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러면 적게 쓴 달은 다음 달을 위해서 좀 세이브하는 거고, 많이 들어간 달은 이미 이전에 모아둔 달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적금을 깨거나 혹은 가계부를 쓰다가 멘붕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남편이 쓰는 돈, 아내가 쓰는 돈, 공동으로 사용하는 돈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거는 한 3개월 정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정도를 우리가 쓰는지 알게 되고 그거는 차차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략적이지만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도식도로 그려두고 있거든요.
남편의 월급과 아내의 월급이 들어오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돈이 심리급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라는 금액을 확인해요. 예를 들어서 고정비로 125만 원, 변동비로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 달에 저희는 최소로 필요한 돈이 150만 원인 거예요. 미리 이렇게 고정비 통장, 그 다음에 변동비 통장에 넣어두면 그 예산 안에서 살아보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통장도 나눠 놓는 거죠. 그러면 고정비에 나갈 돈은 그 고정비 통장 내에서, 변동비는 변동비 통장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비는 체크카드를 같이 연결시켜 놓으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체크카드의 목적 자체가 딱 있는 돈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돈을 쓸 때마다 문자로 남아있는 돈의 잔액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돈 안에서 지금 얼마큼을 쓰고 있구나. 앞으로 15일이 남았으니까 이 돈 안에서 15일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결혼을 한 다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체크카드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몸에 익숙해지고 너무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린다고 해도 예산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만 이렇게 체크카드를 활용하여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종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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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가요?